네, 요즘 화제의 주인공입니다. 김소연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아이고, 우리 김변이 명태균 변호인에서 사임했다는 뉴스가 아주 어제 오늘 탑인데 어떻게 사임한 거는 맞죠? 네, 한 2주 정도 진하게 변호하고. 그래. 아니 근데 우리는 이제 걱정되는 게 내가 이제 논평에서도 얘기했는데 김소연 변호사가 변호인을 맡았을 때 우리가 안심이 됐는데 이제 좀 걱정은 돼요. 아니 근데 명태균 씨가 해임을 한 거예요? 아니면 김소연 변호사가 그만둔 거예요? 뭐 서로 협의한 거예요. 왜냐면 저한테 네. 이제 뭐 특정 언론 뉴스토마토를 좀 그러니까 공격을 해달라는 요청을 했어요. 아, 명태균 씨가?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추가 사건을 하거나 대체 사건을 할 여력도 없고, 그렇지. 네, 그럴 이유도 없기 때문에 제가 아니 그건 나중에 하셔라. 이제 본인 사건 이거부터 좀 뭐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제 뭐 무료변론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잘 접근을 많이 하나 봐요. 근데 제가 바쁘니까 창원을 뭐 접견도 못 가고 입회도 이제 남 변호사님이 하기로 하고 제가 이제 언론 대응하고 서면 같이 쓰고 이거를 이제 같이 하기로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남 변호사님하고 되게 역할분담 잘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는데 그러게. 그 핑계로 이제 접견도 어려우시고 하니까 이쪽은 무료변론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있으니 밑도 끝도 없이 뉴스토마토 공격을 좀 맡아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그거는 좀 안 되겠다 했더니 본인이 계획이 있다고 저한테. 무슨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워낙 이렇게 판을 잘 짜시는 분이어서 저한테 말은 안 해주고 이제 뭐 제가 접견을 또 갈 상황도 못 되고 그래서 이제 남 변호사님 통해서 계속 그런데 변호사님한테도 얘기를 안 해준대요. 아이고. 근데 이게 사건을 하면 변호사들 말을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힘들으시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저희가 이제 좀 어쨌든 사건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고. 저는 좀 그래도 빨리 한 편인데 남 변호사님도 이제 늦게 선임돼가지고 이제 저랑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잘 해오셨는데 힘들어 하세요. 근데도 지금까지 저한테 지금 다른 변호사님 들어오면 자기가 좀 힘들 것 같다고 김 변호사 좀 해달라고 하시는데 무리한 요구를 제가 좀 들어줄 수가 없어서 그건 안 되겠다라고 그냥 최종 결론 내리고 사임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걱정은 명태균 씨가 이제 좀 좌파들한테 이용당하거나 아니면 또 이준석 끈앞풀에 이용당해서 혹시 이상한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윤 대통령을 곤란하게 한다든지 김건희 여사를 물고 늘어진다든지 공천 개입했다고 뭐 이걸 뭐 쑤신다든지 이럴까봐 걱정이 돼. 본질을 파헤쳐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아니 뭐 그런 시도는 뭐 제가 선임돼 있을 때도 그냥 어쨌든 수시로 있었고 지금도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게요. 이미 저희는 이제 대통령을 편들고 뭐 어디 정권을 뭐 편들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변호인으로서 본인 사건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건을 정치자금법이 하니까 돈 문제만 정리를 저희가 잘하면 되거든요. 이건 그리고 억울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요. 돈 관련해서는 적어도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변호사들이 정리를 잘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정치인들과의 관계를 막 뭐 이준석이든 뭐 대통령이든 뭐 김종인, 오세훈 뭐 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게 사실인지 여부를 떠나서 정치자금법상 이제 구성요건에 주체에 해당하게 돼요. 그렇지. 변호할 때 본인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 그거는 조금 전략상 진술 거부를 하자. 왜냐하면 진술 거부권 행사한다고 불이익은 없거든요. 그건 본인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제 우리 명 사장님은 솔직하신 분이셔서 그런지 아니면 그걸 못 참으셔서 그런지 이제 뭐 언론인들 앞에서도 그렇지만 검사 앞에서도
다 진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내용들이 다 정치 활동을 한 것으로 평가가 됐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이제 이 변호사 말이 잘 안 들어가지고 네, 좀 쉽지 않긴 한데 네. 그 저한테도 실제로 그 이런저런 막 뭐 여사님 거 뭐 또 보여주려고 하고 뭐 그 또 용산에 뭐 시그널을 보낸다는 취지로 저한테 이것저것 얘기도 하시고 막 했는데 저희 변호사들은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그렇죠. 네, 사건만 보는 거고 그렇게 하면 의뢰인의 이익에 반하기 때문에 그 저까지로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밖에다가 언플도 하지 않았고 또 이렇게 뭐 함부로 당연히 떠들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영사장님은 저희들이 밖에 자신을 대신해서 좀 그런 정치적인 어떤 여러 가지 고려를 담은 본인의 의지를 외부에 좀 표출해 주기를 바랬던 건 아닌가. 네, 근데 저희는 안 했거든요. 아하. 근데 결국엔 본인 입으로 지금 안에 계신데도 단독 보도가 막 나오고 있어서. 그러게. 그것 전반적으로 이준석 의원처럼 뭔가 폭로를 암시하는 이야기들이에요. 예. 근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어떤 뭔가 협상을 하거나 이럴 시도를 하시거나 그리고 좌파가 그걸 원해요. 그렇지. 좌파들은 그걸 원하겠지. 네, 실제로 이분하고 가장 인터뷰를 많이 하신 분이 주진우, 또 스픽스, JTBC 이런 쪽들인데 이제 막 그런 분들은 지금도 이분이 뭐 황금폰에 뭘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이라도 용기 내서 폭로하면 뭐든지 도와주겠다. 아이고. 네, 이런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야. 네네네. 걱정이네. 그 무료 변론 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쵸. 어려운 사건 정리는 대부분 끝내놨더니 이제 조금 뭐 도와주겠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건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저쪽에서 뭐 변호인단을 꾸려준다는 등 뭐 이런 시도가 있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좀 뭔가 이분의 의중과 맞아 떨어져서 하려는 건지 그럴 경우는 제가 불편하거든요. 그러게. 근데 혹시 불순 세력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이재명 뭐 측근이라고 그럴까? 아니면 좌파들 그쪽의 변호사들이 붙진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요. 지금 그러니까 당장 내일 서울 쪽에서 그 변호사가 접견을 온다고 그 전에 왔어요. 아이고, 근데 근데 누군지는 저희는 알 방도가 없고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 명사장님이 이야기했던 이런저런 정치적인 얘기들이나 이제 좀 위험해 보이는 본인을 위기로 몰 것 같은 얘기들 이렇게 종합을 해봤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얘기 자꾸 하시면 증거랑 이게 결부가 돼야지 뭔가 사건에서 사건화가 되고 또 혐의가 잡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이준석하고 홍준표 씨랑 그리고 지금 드러나는데 오세훈랑 김종인 위원장 요 정도예요. 그래서 대통령실이나 윤핵관 의원님들이나 그 보수 우파의 어떤 치명적인 스크래치를 줄 것이냐 그럴 거는 제가 볼 때 전혀 없어 보인다. 그래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이준석하고 지금 우리 명사장님이 좀 이준석처럼 자꾸 그릇된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실이나 그러니까 용산 쪽이나 이런 데는 걱정 없다. 아무 상관없다. 아니 별로 아무 그런 그렇죠? 데미지도 없고 신경도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행이네요, 그건. 근데 이거는 지금 명태균 씨가 그 이준석에 대한 감정은 어때요? 복수심에 불타요? 아니면 당했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이준석을 좀 보호하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 자체, 아무 생각, 그런 감정을 갖지 않으시는 분이고요. 예. 네, 그 철저하게, 그러니까 사람 중심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예. 이분은 철저하게 판, 구도, 그런 철저한 마케터예요, 마케터. 마케터. 그러면 그 마케팅을 어느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목적이. 지금은 이제 뭐 본인 살고자 한다면 어느 쪽하고도 손을 잡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이 맞고, 예. 명분은 보수 우파 재건을 위해서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했다라고 하고, 조원진 의원님께서 네. 인터뷰한 걸 제가 최근에 봤는데, 네. 조원진 그 대표님하고도 꽤 친분이 있나 봐요.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로는 자기는 진짜 최선을 다하고 몸을 불살라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자기를 너무 이렇게 헌신짝처럼 이렇게 좀 약간 비열하게 이렇게 자기를 버렸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나 여사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윤핵관들을 향한 분노가 있으세요. 아, 윤핵관에 대한 분노가 있구나. 네, 근데 그건 좀 철저히 오해인 것 같은데. 네, 명태균 씨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네, 그냥 지금 드러난 바에 따라도 사실인 것 같긴 하지만 윤한홍 의원님 같은 경우 네. 이제 대선 전국에 이제 자꾸 이제 명사장님이 이 사람 저 사람을 이렇게 지역에 요새 가시면 이렇게 자꾸 데리고 와서 인사시키고 하는 게 조금 위험해 보여서 조심하시라고 아마 대통령께 말씀을 하신 모양이에요. 네, 그런 건 보도도 나왔어요. 예, 그랬는데. 네, 그렇게 하니까 이제 본인을 대통령 부부가 차단을 하거나 거리를 두게 된 계기가 윤핵관 때문이야. 비롯한 윤핵관들 때문이다. 근데 이게 지금 이준석이랑 똑같은 피해망상 증상이거든요. 그러네요. 이준석도 밑도 끝도 없는 윤핵관. 그러니까 대통령 부부는 또는 대통령이나 여사님이랑은 자기가 사이가 괜찮은데 그들은 생각이 그렇게 뭐 자기에 대한 나쁜 생각이 없는데 주변의 윤핵관들의 이간질로 본인이 내쳐졌다라는 그런 좀 망상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 오해거든요. 그러게요. 네, 근데 이준석도 똑같은 증상이거든요. 맞아. 대통령께서 이준석이 그걸 예뻐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일벌레인데다가 대통령께서는 진짜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을 밑에 수하에 두고 특수부 검사로 일을 해온 분 아니에요. 그러게요, 예. 입으로 막 다 떠들고 막 시끄럽게 하고 일은 안 하고 쫑알쫑알이나 거리고 다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예. 네, 그래서 본인이 미움받을 짓을 하고 양아치 짓을 하니까 미움을 받는 건데 예. 그게 아니라 자기는 누구에게나 여의도에서 금쪽이로 이쁨을 받아야지 정상인데 자신을 배제하는 이유는 주변에 권력을 탐하는 윤핵관들 때문이다라는 상상에 빠진 여의도 금쪽이가 이준석인데 그러게요. 그럼 그런 비슷한 증상이 있구나. 네, 생각을 강화시키는데 혹시 우리 명사장님이 좀 역할을 하셨나 아니면 반대로 명사장님의 그런 망상을 좀 함께 심어줬나 저는 좀 그런 부분도 궁금하긴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네네. 하여튼 증상은 둘이 비슷한데 누구에게 영향을 받은 증상인지 둘이 하여튼 본인들한테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러게. 그 원인을 엉뚱한 데서 찾기 때문에 이게 점점 소위 말하는 이준석이 맨날 비판하는 패미들의 피해의식하고 똑같은 상황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럼 문제 해결을 못해요. 본인들이 어딘가에서 잘못을 찾고 그걸 교정을 해야지 뭐 바로 잡히고 또 발전이 있는 거거든요. 예. 네, 근데 왜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건 김소연이 중간에 용산에 오더를 받고 와가지고 사건의 방향을 틀은 거야. 이것도 윤핵관들 작품이야. 막 이제 이런 식인 거예요. 아이 그거는 뭐 택도 없다. 아이 그거는 내가 김소연 변호사를 내가 잘 아는 사람으로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말한다 해도 그래. 따르는 스타일 자체가 아이 그건 뭐 말도 안 된다. 그건 내가 증명한다. 그거는. 네, 본인은 오늘도
어제 오늘 계속 용산 타령을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김소연 따위가 자기를 이렇게 세게 칠 수는 없다. 아이고. 네, 김소연보다 더 큰 권력이 지금 본인을 뒤에서 이렇게 주시하고 이렇게 저격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막 또 우쭈쭈 해달라고 분노를 예고하고 또 막 뭐 이러쿵저러쿵 또 떠들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 전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경북도당 위원장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대통령이 자기를 뭐 욕한다더라 뭐 다 전원들 아무 의미 없는 얘기들이거든요. 피해망상이 좀 있네. 그냥 사우나 토크예요. 그 동네 아주머니 아저씨들 그러게. 집마다 사우나 가서 옆집 여자 바람폈다 뭐 저 뒷집 아저씨 불륜관계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사우나 토크를 지금 정치판에서 저러고 매일매일 저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지금. 일은 안 하고. 아이고 큰일 났네. 예, 하여튼 아이고. 그걸 언제까지 봐야 될지 진짜 정말. 그러게 걱정이네. 아이 김소연 변호사가 거기 저 변호 맡았을 때 우리가 좀 안심을 했는데 이게 이제부터 좀 걱정이네요. 예. 아니 뭐 우리 보수 우파 국민들이 처음에는 김 변호사가 왜 대통령 욕하는 명태균이를 변호를 하나 이것들을 가지고 굉장히 저를 또 이제 힘들게 하신 분들도 계신데 중간에 다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럼 다 이해하지. 그럼. 네, 근데 제가 뭐 어떤 의도를 갖고 한 건 아니고. 그럼 이분을 이렇게 약간 이분이 잘못했든 잘했든 자기가 잘못한 만큼만 처벌을 받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방어권을 보장을 받은 상태에서 인권 피해자의 인권도 존중을 받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야 되는데 뭔가 조사도 받기도 전에 이미 민주당과 강혜경 씨라는 뭐 제가 제2의 윤지호라고 명명한 뭐 그런 사람들을 거쳐서 이분이 어느새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과 같은 사람이 돼버렸고 그렇게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제가 이제 변호하는 동안 뭐 당연히 이제 이것을 좀 이분이 조금 약간 정제된 상황이 돼서 오히려 김소연 변호사 언론 참고로 쓰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다 이제 정리를 좀 해드렸거든요. 이 사건 본질이 뭔지를 알려드리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가족들 분들이나 이제 지인분들이 오히려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렇구나. 그냥 되게 불안해하셨거든요. 예, 아이고. 네네네. 하여튼 하여튼 수고했고. 네. 하여튼 뭐 우리가 상황을 지켜봅시다. 그리고 우리 김소연 변호사가 이런 상황 뭐 페이스북이나 방송을 통해서라도 전달을 하면 명태균 씨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는데 좀 걱정은 되네요. 하여튼 김소연 변호사의 진심은 우리들 다 아니까. 네.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피해망상이 있는 게 걱정이네요. 지켜보겠습니다. 뭐 코멘트 하기가 어렵네요.